어김없이 찾아온 주말, 여러분 이번 주 주식 성적표는 어떠하셨을까요? 참 쉽지만은 않지만 계속해서 기회 발굴하고 또 다음 주를 잘 도모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머니왕 1부는 우리 MTNW 두 위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다채로운 전략과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시간 바로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있어서는 어떤 맥점이 통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주제를 보니까요. 와, 그쵸. IMT가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바가 있었죠. 불꽃축제에 초대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오, 지금 자막 뒤에 불꽃이 막 퍼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예쁘네요. 계좌에 있어서 여의도 불꽃축제는 끝났지만 계좌의 불꽃축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함께 아름다운 장관들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축제 티켓 얻으러 가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오늘 살짝 여의도가 좀 흐린 모습이기는 합니다. 오늘도 일정 있으신 분들 다 제쳐두고 이 방송 또 함께 하신다면 더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너무 낙폭 과다해서 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주가가 많이 상승하다가 조금 어제는 눌렀죠. 예, 변동성이 워낙 큰 장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주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오히려 그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았다. 많이 힘드실 텐데도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하시면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한번 답을 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여러분 시장에 대한 부분들부터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뭔가 전쟁과 실적 그 어딘가 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를 리뷰해 보면은 네.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분명히 지금 이제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불꽃축제 여의도 그것도 이제 함께 즐기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오르다가 어제는 또 이제 변동폭이 컸죠.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오늘 한번 제가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슈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을 좌우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겁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코스피 차트부터 제가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매도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지수가 코스피는 3%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오른 다음에 5일하고 11선선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거든요. 많이 올랐고 이쪽 과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음설이 났습니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과해 나쁘지 않다. 이번 주 역시 양손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거든요. 지수가 여기서 8월 고점 대비 18% 정도 빠지고 이게 저는 기회라고 그랬죠. 노란색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양양에서 음선이 났어요. 이것도 똑같이 골든크로스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음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길게 십자형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전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흐름이냐? 외바닥은 가바닥이죠. 쌍바닥 찾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게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 섹터. 아까도 이제 제가 무방 주제도 말씀드렸지만 IMT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또 일부 HPSP 반도체 섹터들이 어제 같은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상한가 또는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아시겠지만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거기에 따라 좌우가 될 것이고요. 또 역시 유막 사태는 낙폭 성장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뉴스 들리는 것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취하게 될까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지라 계속 체크를 해보기는 해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변동이 없지는 않고요. 뭐 올랐다 빠졌다 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었던 이번 4거래일이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면 좋을까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조은정 의원님께서 오늘 또 관련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제 3주차가 접어듭니다. 지난주는 만기일 날이 있었죠. 만기일 날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약간 이제 그 후폭풍이라 순구리가 일어났죠.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선점 효과를 좋아하고요. 이렇게 남들이 왜 올랐는지 분석하기, 분조할 때 저는 맞든 틀리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뭐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 3주차 증시 전망과 관심 섹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 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 전망은 우리 핵심 변수로 볼 때는 역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그걸 빌미로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36만 투입하겠다. 가자 주기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요. 이미 주가는 제가 그런 것들을 커지게 단기간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그 확전 양상입니다. 말하자면 이란이 개입되고 뭐 시리아 레바논 그런 데 개입되지만 옛날에 레바논 하면 크게 당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뭐 미국도 내년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어요. 이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차트를 띄워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될 것입니다. 4.88까지 갔죠. 그게 꼭지였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뭐 단언하지 않지만 고점 징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 4.5에서 4.65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시하고 작용 대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내리면 증시에는 역시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가장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가가 내렸을 때 사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국내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18% 정도 빠질 때 지금 보통 보면 반토막 또는 뭐 60%난 종목들이 질비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싸게 보이네요.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도 이제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성장주 로테이션 장세는 지속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 관건이 되겠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분기부터 이 자리라든가 방송마다 이 PPT 자료 준비해서 반도체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것도 HBM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BM3가 결국은 이렇게 DDR 그것을 12단까지 쓰는 거, 그게 바로 차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 후에 더 늘어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12단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만드는 회사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제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다 그런 데 있잖아요.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 결국 AI가 되고
데이터 센터에서 결국 아까 말씀 HBM 수요가 급증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는데 HDD에서 지금 앞으로는 SSD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1년 목표 주가를 골드만삭스에서 한 뭐 750달러까지 가고 있잖아요. 실적 다 아시죠? 이미 어둠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2조 4천억, 4분기에는 전체 3조가 넘게 전망이 되니까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겠죠. 그와 관련 종목들에서 한미반도체가 역시 탑피를 하고 있고요. 파두는 SSD, 그다음에 TFE, COK, 이거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또 HPSP는 뭐냐면 한미반도체에서 지분 한 17% 가까이 가지고 있는 전공정,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뭐 계열사 정도로 봐야 돼요. 대주는 뭐 사모펀드가 되겠지만, 그다음에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거 아주 세력이 좋은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 10월 10일 날 상장되는 IMT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제 IMT에 대해서 한번 왜 제가 여러분 관심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항상 주식을 할 때는요, 남들이 안 볼 때 철저히 그 기업 분석을 해서 저점 선점 효과를 선점해야 내 계좌에 수익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러분 드리자면 늘 누구나 다 아는 이슈화되는 그런 테마주, 급등주, 이미 많이 올라 종목들 따라가서 수익 그렇게 넉넉히 잘 나시던가요? 예. 저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바로 IMT,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좋으냐? 핵심은 이겁니다. HPM,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EUV, 이 장비. 여러분 다 네덜란드 최고의 기업 아시잖아요. 그거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SN스텍, 이거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2차 전지까지 여러분들 그 신규 상장할 때 사업 계획 보면 다 나옵니다. 첫째 연구하셔야죠. 2차 전지까지 영토 확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죠. 그런데 한국발명진흥이라는 게 있어서 기술성 평가라는 그런 항목이 있답니다. AA를 받았어요. AA를 받는 회사들은 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만큼 이 회사의 기술력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루닉 같은 경우도 AA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텐베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보고 텐베가 나온다는 거고 AA를 받았다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이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저 건식 세정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할 때 있잖아요. 그 HBM 공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 조금이라도 티끌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씻어냅니다. 그걸 세정이라고 그러는데 세정에서 과거는 물과 화학물을 이용해서 하는 습식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레이저로 그것을 말끔히 드라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보적인 기술력이고 이것을 몇 달 동안에 거쳐서 마이크론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합격한 그런 제품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CO2 세정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 가지고 뭘 할까?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이 CO2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드라이 아이스. 그것처럼 해가지고 기체가 나오면서 쫙 그걸 세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젯인데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노광 장비, UV,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입니다. 구워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다. 실적을 보면은 내년에 매출이 303억에 영업이익이 56억, 25년도에는요, 한 500억 정도 매출에 151억. 지금은 왜 찍냐? 테스트 기간 때문에 찍은 거예요. 주가는 왜냐면 매출에 찍은 게 앞으로 성장세를 보고 사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한 3배 정도 앞으로 2050년에 증가하면은 당연히 실적도 가지 않겠어요? 여기 하나 딱 굉장히 주목할 게 있어요. 이 회사가 뭐냐면은 HBM하고 EUV하고 동시에 오른다고 그랬죠. 앞으로 2차 전지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HBM에서 탑픽이 뭘까요? 한미반도체예요. 시총이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그 다음에 EUV에서 국내 탑픽은 뭐냐면은 SNS텍이에요. 시총이 1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제가 봤을 때 1,500억 정도 했거든요. 얼마나 저평가됐습니까? 이게 바로 로직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로 해서 바로 지난 이 시간 10월 6일이죠. 머니왕 특별히 관심을 두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밤방송 여의도 승부사에서 저 포트를 편입해서 어제 또 뭐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 방송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방송 때마다 다 추천했고 어제는 제가 방송 출연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8시에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 해서 그 매일 8시에서 한 8시 20분 그 사이에 하거든요. 방송 출연이 없는 날은 8시, 아침 방송이 출연은 8시 20분에 하는데 이때 제가 스페셜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 오늘 제가 무방도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놓쳤다면 또 하나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이유가 있었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로봇도 결국은 자동차도 로봇이다라고 이제 앨런 머스크까지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바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AI까지 기술이 접목되고 특히 앞으로 핵심은요. 로봇에서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자율 이동, AMR이라고 그랬죠. 그거 플러스 협동 로봇. 그게 국내에서 대장은 T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입니다. 자, 반도체가 이렇게 제2의 중후기를 맞이한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과 함께 성장기 초입 단계다. 또 의료 AI가 지금까지 시세를 주도했다. 의료 AI에서도 진단과 처방하는 그런 어떤 루닛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신약 개발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다 나옵니다. 루닛, 템버그가 이상 났던 루닛 인사이트 스쿠프, 미국의 캔서 문샷이라든가 후지필름에서 이거 뭐 독점 공급하고 있죠. 거기에 딥노이드, JLK, 뷰노, 노을, 드림 CIS 이 종목도 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 의료 AI가 가는 패러다임이다. 신약 개발을 시야로 기업인데 신약 개발 성공 여부를 가장 먼저 AI가 판독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좀 앞서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특별히 보는 게 신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1월 효과 그 붐이 일어난 그 다음에 한 지금 8개월 이상 경과됐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모가 대비 또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IMT 같은 경우 상한가 갔으니까 뭐 그 다음에 또 후광 효과를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내용 있는 종목들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시큐레터, 율촌,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그 다음에 레뷰 코퍼레이션, 이거 잘못됐는데 레뷰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 이제 광고에서 에센스를 통해서 특화된 그런 회사들이죠. 관심권에 두는 전략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기 30년 노하우,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가 드리는 꿀팁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오른 종목, 뉴스 나오죠. 뭐 여기저기서 다 이슈화 되죠. 그런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 여러분 계좌의 수익날 종목을 노리시라. 그게 바로 이따 말씀드린 황금 100점 시스템이 있다. 오로지 수익만 보시고 편하게 매매할 종목인지 힘들게 매매할 종목인지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매는 편안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져가면서 뭐 이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바로 논리로 남보다 선점해서 좋은 종목을 저점이 잡아서 제가 밤방송 수익 열전 상관하게 등극한 이유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선점하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오늘 무방이 준비한 게 바로 IM2 제가 방송마다 계속 추천드릴 거 어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신 분들은 또 하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 있다. 이것까지 예고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네요. 정말 알찬 내용들 위주로 차곡차곡 담아와 주셨기 때문에 다시 꼭 보셔서 정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들로 넘어가서요.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 어떤 맥점에서 또 포착이 됐는지 한번 쓱 훑어볼까요? 네, 이제 항상 저점을 잡아야죠. 네. 종목을.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고 정말 테마 이슈화 되는 거 스포트를 탄 일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인기 영합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참 어떻게 편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뉴스 나오고 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해하기 쉽고 다 귀가 가고 눈이 가죠.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올랐을 때예요.
근데 저는 황금 100점 전략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승한 종목을 저점에 포착하는 거거든요. 저점에 잡았는데 그냥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에서 5일 내에 승부가 나는 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에요. 그럼 이번 주 그냥 한번 4거래일 동안 포착된 종목들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 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한가 다음에 음선이에요. 이게 황금 100점 전략, 뭐 양음도 되고 포워도 되고 넘버 10이 오래간만에 나오는 패턴들이거든요. 그럼 이 다음날 매수가 되는 겁니다. 매수가 돼서 살짝 더 누르죠. 이거 목요일날 상한가 어제까지 뽑아서 역시 눌림 저점이었죠. 이럴 때 따라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한 36%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인벤트지 랩이 있는데요. 인벤트리 랩 같은 경우는 뭐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바노 디스크, 그래서 이제 뭐 당뇨라든가 그다음에 또 비만 치료제 그 주사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 음량에서 이틀 동안에 한 17%나 올랐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무반했을 때인데요.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노을입니다. 이렇게 음선이 주고 강세행탱에서 거래가 감소했죠. 포착에서 뭐 당일 동안 24%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그런 거죠. 다 저점이었죠.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24% 올랐다는 게 시가 대비입니다. 저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음선 3개에서 포착이 돼요. 역전된 망치 나오면서 이때는 내려도 크게 안 내려요. 왜 그럴까요? 한 4만 원 근처였던 종목이 어디까지 빠져요? 한 뭐 18,000원대까지 빠지니까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잖아요. 이때 음봉 3개 다음에 이때 매수해서 뭐 그 어제도 이제 좋은 흐름에서 7%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종목도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목요일날 장중 무방했을 때인데, 공부 많이 하셨죠? 양음양, 우회선에서 양음양 패턴을 노려라. 특히 도지는 거의가 확률적으로 보면 90% 이상 이거 오르더라. 그것도 VI 걸리면서 무방 함께 하신 분들께 VI 걸리면 15% 좋은 수익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목표가를 딱 2,550원 드렸는데 2,575원까지 갔거든요. 참 매매도 참 잘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전선에서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게 바로 일진정근입니다. 많이 배우셨죠? 양양음 그리고 일수연 밑꼬리 패턴의 음선을 놀려라. 그러면서 이것도 그냥 뭐 단기간에 그러니까 어제도 좀 올랐죠. 좋은 흐름이 커졌죠. 이틀 동안에 10% 오른 그런 예가 되겠고 뭐니 해도 바로 IMT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계속 이때부터 이제 목요일 날 방송 추천도 드렸고, 그랬더니 이때 특히 이제 어제 아침에 마이너스권에서 25,000원에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대로 먹는 상한가. 보통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상한가 굉장히 좋죠. 로망이죠. 근데 어느 때 매수하시는지 아세요? 거의가 20% 그 패보고요. 25% 올랐을 때. 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관련주가 그런 것들이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방산 관련주, 빅텍, 포스텍 급등 나와서 위에서 고점에 8, 9% 빠지는 종목들 굉장히 탐닉하시는데요. 그것은 아슬아슬한 매매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전혀 방송 타지도 않고 뭐 저만 말씀드린 거고 이걸 말씀드린 게 바로 여러분들 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까지 멋지게 뽑은 것이 정말 이것이 탑픽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하나하나 맥점 개별 종목들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제부터 심화 시간으로 함께해서요. 하나하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30년 주식 외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이 황금 맥점. 자,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자세히 그 부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큰 수익률 위주로 또 취합이 됐던 이 시간이니까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늘 높아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만히 보시면서 진짜 여러분들 맥점이 뭔가.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 축구에서 튀니지한테 4대 0으로 이기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바로 이강인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주식도 있잖아요. 대장주가 있는 거예요. 대장주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바로 뭐예요? 예,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바로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루닛. 아시죠? 이 시간 통해서 1100% 가까이 수익 난 거. 그 다음에 또 반도체에서는 뭐가 할까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제가 2분기부터 여러분들 반도체는 꼭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한미 반도체가 오르니까 또 이슈가 됩니다.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뭐냐면 일단 남보다 철저히 공부 좀 하시고 안 볼 때 저점에서 잡아야 진정한 계절 수익이라는 또 한 번 말씀드려요. 거기다 플러스 기술적 분석. 그냥 똥볼 차지 마시고요. 그냥 딱딱딱 이강인처럼 넣는, 슛하면 넣는. 그게 바로 맥점이에요. 그걸 한번 함께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해요. 우리 이화선 앵커님은 저 처음 그 방송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시간에는 문과 무를 겸비하라. 예,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는 바로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에요. 무는 기술적 짜리다. 이런 기술적 지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첫 번째 한미 반도체를 볼게요. 좀 시간은 됐지만 한번 볼까요? 한미 반도체가 이거 지금 뭐 얼마나 올랐어요? 한 300% 가까이 올랐어요.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 눌림에서 양양 패턴이에요. 좀 이제 조금 시간이 돼서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님들은 이걸 3번씩 완전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좋은 수익을 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뭐 이때 오래됐으니까 차치하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한미 반도체. 그래서 HM을 보셔야 된다. 대장 한미 반도체다. 이 회사가 저 인천에 공장이 있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회사인지는 진짜 저도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COK. 반도체에서 시세 대장주는 다 잡은 것 같아요. COK 바로 TFE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60%를 납품한다고 그랬죠? 바로 COK입니다. 소켓 관련해서. 그러면 최근에 슈팅이 나온 게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물론 지금 HBM3에서 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그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이미 하고 있고 양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관련주가 뭘까요? TFE예요. 저는 이 회사도 처음에 상장해서 별로 두각을 안 받을 때 이때부터 야 이거 정말 좋은 회사다. 저점 매수해서 모아가십시다. 라고 그런 게 한번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 때 개인 투자분들이 참 그런데 내용 그냥 펀더멘털이 되면 용비어천계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서 고특고 여름 하나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여름 열매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회사예요. 근데 참 제가 이 정보를 하면서 제가 느낀 소외가 뭐냐면 이 조금 내리니까요. 물론 제가 급한 마음은 알죠. 많이 이렇게 달아나시더라고요. 300% 이상 수익날 종목을 말입니다. 바로 TF가 됐고 오래된 거 차치하고 7월 31일 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자꾸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 31일 날에 어딜까요? 예, 바로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었네요.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도 한 50% 정도 상승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한번 노을을 보실게요. 노을. 자, 이거 차트를 함께 공부해 보세요. 노을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평선 밀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평선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가격, 그 이평선 밀집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소화해내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조주의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멀리 뛰기나 높이 뛰기 할 때 이번에 육상도품 막 달려가다가 점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목이 바로 이평선 수렴하는 거예요. 가만 보실래요?
이렇게 쭉 이평선이 밀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이게 바로 이 자리였어요. 어떻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3스타라고 있습니다. 양선 나오고 도지. 이 도지는 뭐냐면은 승질 급은 개인투자를 팔게 만듭니다. 왜? 야, 저거 뉴스 하니까 이미 상한가 간 종목 25% 올랐을 때 5% 먹고 상한가면 야, 저게 답이야. 이거 나 뭐 하고 있어? 이거 매도하고 팔고 다른하게 만들거든요. TF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레퍼는 의류 AI예요. 이때부터 이평선에서 계단식 상승파. 또 한번 두 번째 포착한 게 바로 양양 패턴. 이때도 공통되게 나왔어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죠. 뭘 노리시라고요? 이평선 밀집을 노리시라. 내용이 돼야 되겠죠. 바로 노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로이드 한번 자리를 보실래요? 딥로이드는 이게 산업용, 그 다음에 의류 AI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월 3일 자리를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양양음 자리. 양양음 자리에서 8월 3일 보세요. 이게 로케이션이 제가 무조건 여러분 양양 무조건 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 로케이션, 위치가 낮게 위치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살짝 이 나오면 이따 매수하는 거죠. 꾸준히 계단식 상승파예요. 황금 맥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 시세는 물론이지만 내용 있는 종목들은 시간의 가치를 사면 계단식 상승을 가져오면서 시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인벤트리 랩 잠깐 보셨죠? 아까 이제 이번 주도 포착됐지만 이 포착된 게 똑같이 8월 3일입니다. 여러분 8월 달, 9월 달 장이 좋았나요? 굉장히 질곡의 구간이었죠. 너무 지수를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게 지금 제가 몇 종목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8월 3일 날 자리가 어딜까요? 이것도 똑같이 양양음 패턴입니다. 이날 매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가서 살짝 내렸지만 이것은 그냥 머무는 그런 자리죠. 그 다음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번 포착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윗선 밑꼬리 패턴 나오죠. 계속 포착이 되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인벤트리의 펩트론 다 뭐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비만 치료 그런 거 관련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의 바이블. 뭐 매매의 기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건 제가 매매의 기술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요즘 또 여기저기서 매매 기술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가만 보세요.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나오죠? 압력, 초전도체.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뭐 그 뉴스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내가 초전도체가 수익 났다고 막 좋아하다 하는데 나만 못 사면 내가 팔부출 아니야? 내가 바보 아니야? 그게 바로 포모 증상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30년 지기 여러분들의 옆집 아저씨 선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시려면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포모 현상, 포모 신드롬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매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자, 양양음 패턴이 나와요. 일수연 밑거래 패턴이에요. 이때 공략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급등이 나와서 우리 사실 신성 델타테크는 LGR이거든요. 그래서 637%나 올랐고 여기서 매수해서도 231%나 올랐다. 저는 뭐 또 최근에 이렇게 오른지는 미처 몰랐네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루닛을 보시겠습니다. 루닛 이 시간을 통해서 1100% 수익 냈던 거고 최근 것만 보셔도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역전된 방치 다음에 도지가 나옵니다. 이 표에서 거의 밀집이죠? 내용 되죠? 유증은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한 76%. 이렇게 큰 종목들이 76%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포스코 DX가 있네요. 포스코 DX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음. 이때에서 그 실적 모멘트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여전히 쉽게 꺼지지 않죠. 보세요. 계단식 상승 파동이잖아요. 제가 이제 로봇 같은 것도 이제 이번 주는 다음 주죠. 로봇도 한번 보셔야 되는 이유가 포스코 DX 흐름이 상당히 좋고 또 후발주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도 이것도 바이블이에요. 황금 맥점 전략. 아까 제 SSD 내용 말씀드렸죠? 양양음.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 똑같이 IMT와 똑같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 뽑았죠. 역시 새내기
이렇게 좀 프레시한 종목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센서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센서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가만 보세요. 이게 강세 잉탱이에요. 많이 내렸을 때죠. 아마 시청에서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저점이었구나. 근데 하나 또 높아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야 나는 저점이 잡아봤는데 진짜 안 오르더라. 그러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당일에서 5일 내 빨리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 90% 정도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라이텍도 한번 이거 황금 맥점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보시게 되면 어딜까요? 이때 양념 패턴이 한번 나오고 단기 수익도 가능했고 뭐 부에 걸리면서 좋은 수익 났죠. 또 하나 한 게 바로 음선 다음에 이평선 밀집에서 모닝스타 강세 잉탱이 나왔을 때예요. 이거 그냥 뭐 거의 다이렉트로 100% 이상 올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펜트론인데요. 펜트론을 보시게 되면 아침 방송에서 야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이 종목 한번 관심을 두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포트에 편입한 겁니다. 양음 위수염 밑꼬리 패턴에서 이것도 한 97%나 올랐고 그 다음에 또 MI 큐브 솔루션이 있습니다. MI 큐브 솔루션도 이것도 양음양 또 양양음 계속 포착이 되죠. 그러면서 VI 걸으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한 60%나 올랐다. 여러분 잘 아시는 SY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 재건이라든가 네옴시티 관련주죠. 보실까요? 양양음. 이게 그 성공처 4.5% 그렇게 좋아하는 그 패턴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동신건설 이런 패턴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무방할 때인데 이때도 어떻게 됐어요? 양양음 패턴이었죠. 정말 수익 잘 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느냐? 바로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 맥점 자리하고 AS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Y랩입니다. 8월 3일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신성 델타 테크 매매 기술에서 우리는 그때 매수는 안 된다고 그랬죠. 8월 3일 날 제 무방했을 때 정말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수익 났다면 이미 늦은 거니까 이걸 노리십시오. 라고 한 게 바로 Y랩입니다. 양양음. 그것도 양음 이 자리에 있어요. 이거 그 3일 만에 뭐 상한가면서 이때부터 저점 대비는 101%, 88% 오른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관망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짧게 크게 수익 난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거 그걸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드림 CIS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죠. 바로 최근 거 9월 18일입니다. 그럼 9월 18일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자리 대략. 그러면 이것도 좋은 수익이 났죠. 이것은 눌림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나왔고 무상증자 물량이 이제 나올 때까지는 좀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이라든가 낮 방송에서 매도하세요. 한 8, 9천 원대 매도하세요. 이거 전략을 정확히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메일을 열을 때 또 그런 것들 EX의 파일을 이렇게 열었을 때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EX의 실행 화면 하지 않아도 위에서는 미리 감지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심에 놓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종목 또 한 번 정고점 대략 한 2만 원 언저리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스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추가 전략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신규 공략주 이야기 좀 들어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을 좀 더 보실까요? 네, 뭐 다음 주는 좀 제가 로봇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뭐 잘 아시는 네임버 로보틱스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좀 의외죠? 예. 이것도 제가 정말 1월 달에 해가지고 크게 수익난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제가 무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불꽃축제 저희 티켓 이제 잡은 것 같은데요. 바로 참여하면 될까요? 상한가도 결이 틀리다. 제대로 먹는 상한가를 하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템이 약속대로
불꽃 축제를 해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저평가됐고 제가 좀 야심차게 또 어제도 밤잠을 몰려고 발굴한 거거든요. 자료도 만들고 종목 연구도 했습니다. 계좌가 좀 아프신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테마주, 급등주,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데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제가 말끔히 취해 드릴게요. 오늘 무방은 비도 오고 그러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시작이 됩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세요.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머니왕 일부 두 번째 위원님과 함께 저희 더 강렬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빨간 넥타이가 눈에 확 띕니다. 이번 주도 진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안부 인사와 또 수익 인사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시장을 접하면서 굉장히 적응이 필요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글 연휴를 맞으면서 하마스의 공격에 의한 또 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시장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전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좋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 기대감이 굉장히 사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체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뭐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이 갈 때도 우리나라 시장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물론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계속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종목별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을 짧게 가져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도 굉장히 시장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시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면서 다음 주에 또 기대를 가지면서 수익 매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공략을 하시면은 수익을 계속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간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난주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60% 넘게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지난주에 이 종목이 2연상을 갔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추석 연휴 부근에서 이 2연상을 갔던 종목이 이 종목이 가장 유일하죠. 그만큼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증자 때문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2연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 종목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따가 또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회사가 또 IPO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렸을 때 이 회사의 그 호재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상을 통해서 지금은 내려와 있지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좀 줄은 상태에서 매물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뭐 9,7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6,600원대니까 아마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뭐 다음 주 정도에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아마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뭐 한 8,000원 정도에서 또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무상증자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메디팁이라는 회사가 IPO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20% 초과 달성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그런 호재들도 다음에 우리가 체크하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엔젠바이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뭐 현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N자형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N자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N자긴 N자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N자죠. 뭐 9,800원에서 5,000원까지 거의 뭐 반토막을 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구간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릴 때 이거를 제가 기법상으로 블랙홀이라고 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많이는 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V자 협곡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과연 이 종목이 다시 움직이느냐. 이제 그 중요하겠죠. 이 회사가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가 있죠. 캔서 문샷이라고. 이게 바이든 정부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준비해왔던 거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걸 갖다가 완전히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암의 진단과 암의 치료 그리고 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 뭐 이런 쪽을 갖다가 집중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엔젠바이오가 이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가 있죠. 그 합류를 하면서 이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 이후에 지금 아직은 조금 탄력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겠죠. 이 회사는 이제 NGS 분석, 그러니까 NGS는 뭐냐면은 U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할 때 U 제너레이션 시퀀싱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유전자를 갖다가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많은 검체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용한 업체가 바로 이제 엔젠바이오입니다. 물론 이제 NGS라는 게 그걸 이용하는 업체가 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NGS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바로 암 진단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벌써 5주 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특히나 3주 동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뭐 고점 대비 거의 50%를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뺐을 때는 이미 여기서 차익 실현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권에 있을 때 거래량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래량이 극도로 많이 줄었죠. 물론 이 구간이 뭐 추석 연휴가 있었고 뭐 여러 기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지만 어쨌든 조정 시에 거래가 줄었다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조정이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영망치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 영망치 양봉에 의해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음 주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텍인데요. 자, 빅텍. 뭐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하마스의 공격, 그거로 인한 이스라엘과의 분쟁인데 이게 지금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방산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까지 그런 내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라든지 방산 기술력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방산주들의 어떤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아무래도 분쟁 지역이 늘어나게 되면은 방위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고민에 빠지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빅텍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빅텍이 방산 제품을 만들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K9 전차라든지 뭐 그런 자주포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전자전에 강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빅텍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전자전 그리고 군용 전원이라든지 신호 처리 제어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전이라는 거는 뭐 복잡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전자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빅텍의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영망치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요. 자, 이 종목의 과거의 흐름은 20주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그런 구간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무력 충돌 자체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 이 게임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자치하고 있는 그런 구간 어떤 영토 자체가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구간이 요새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번 주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지상군 투입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인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공략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라든지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인데 이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이제 유가 관련주입니다. 굉장히 현란하게 움직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 부근 25%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한 10%대 초중반에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이 유가가 급등하거나 유가 관련된 내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뭐 한국석유도 있고요. 뭐 흥구석유도 있고 석유가 붙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는 업력이 굉장히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뭐 80년 이상 된 회사인데 대표적인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새벽에 아까 새벽에 끝났던 그 서부 텍사스 원유 WTI가 5.7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서 석유 생산 뭐 석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확전될 양산이 보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들이 우리가 미리 예측했던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9.12 사태 때도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갖다가 미리 사두거나 뭐 이런 공매도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혀 포착을 못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조금 한 템포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시장이 급락한 게 아니라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 정세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원자재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도 보니까 커피 가격이 뭐 3%씩이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뭐 대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곡물가 그리고 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치솟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국제 이런 시장 자체가 불안 요소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전년도에 우리가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었죠. 유가 변동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이런 대량 거래의 영망치, 그죠? 대량 거래의 영망치. 그러면은 우리가 진입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원리가 있죠. 보시다시피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주에 대량 거래가 확연하게 보시다시피 몇 년 만에 뭐 나오는 그런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GS인데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도시가스가 업체가 좋아지려면 당연히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근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간밤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서 지금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7.7달러에서 지금 현재 3.2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내려왔고 그 구간에서 수개월을 지금 횡보시켰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반드시 이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천연가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대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움직임을 보면은 GSE도 상한가 간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가 줄었지만 어제 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유가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GSE의 주봉을 보시면은 다시 뭐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처음 영망치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런 구간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푸른기술입니다. 이 푸른기술은 과거에도 상승했을 때 현대차의 자회사죠. 이제 현대차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 현대위아와 로봇을 같이 공조해서 개발하는 그런 업체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임플란트 로봇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임플란트 로봇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그 또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뉴스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매출 자체가 늘겠죠. 뭐 푸른기술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로봇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시대 자체가 로봇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수술 보조용 로봇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증가가 미리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푸른기술의 주봉을 보시면은 4주 연속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약간 줄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죠. 이런 현상들은 이 11,000원대의 저 매물대를 가지고 있고 4월 달에도 한번 올라갔을 때 거기도 11,000원대의 매물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의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푸른기술이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하면은 11,000원대 물량들을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최소한 3거래일 정도는 조정을 더 받아야지만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우디가 이제 삼성전자, 루시드 협력과 관련해서 루시드의 공조 부품을 생산했던 업체인데요. 사우디도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사우디가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이런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폴라리스 세원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급등한 이후에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저 2,500원 구간,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형성됐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 구간에서 바로 달려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희박하겠고, 대량 거래와 음봉 그리고 바닥이 1,600원에서 2,5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이제 3,000원대로 가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대략 이 2,500원대의 큰 매물대가 형성돼 있어서 이 구간을 소화한다면은 바로 다시 한번 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이슈가 붙으면은 우리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재탕 뉴스가 나오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폴라리스 세원의 주봉 상태를 보면 지난주에도 영망치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 많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 영망치 형태, 그러니까 이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몇 년 만에 나온 주당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대량 거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구간의 물량이 소화가 된다면은 뭐 충분히 3,000원대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LS전선 아시아인데요. 이 회사가 베트남의 해저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페트로 베트남 그룹이 있는데 거기 자회사가 PT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PTSC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 사업,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석유, 가스, 그리고 항만, 그리고 채굴이라든지 항만과 풍력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LS전선과 같이 MOU를 맺으면서 아세안 쪽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략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베트남에서만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해저 케이블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 8월 달에 굉장히 강한 강세를 냈던 종목인데 7,000원에서 거의 17,000원대까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지금 이제 8,0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는 아무래도 여기에 관련된 MOU 외에도 새로운 뉴스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15,000원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봉상에 보면은 분명히 뭐 이때 당시에 벌써 이미 한번 우리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상승한 이후에 하프 공략, 상승한 하프 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랐을 때 N자형 반등인데, 얘는 원점으로 다시 내려왔죠. 이런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차 상승하는 하프 공략보다는 분명히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 이슈가 과연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는 그 예측에 따라서 또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LS 네트워크도 똑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LS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LS전선 아시아와 거의 유사한 위치인데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00원 직전이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종목에 두고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마 주봉상으로도 봐도 이제 뭐 이런 LS 네트워크라든지 LS전선, 뭐 LS전선 아시아라든지 이런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탄력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대한전선은 이미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이슈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LS전선, 우리가 대표적인 전선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 내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기법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법적인 내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앞으로도 좋은 시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기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릴 겁니다. 기법적인 내용 플러스 치킨 4마리, 커피 10잔. 네. 아마 우리나라 방송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프트를 많이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프트 받아가시고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선전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킨 4마리와 커피 10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팁까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이 밖에 다양한 이야기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후 좀 쉬고 추가 전략 그리고 시황 관련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 저희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이벤트를 보니까 일단은 실적 얘기가 가장 크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테슬라도 있고 뭐 넷플릭스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데요. 네. 벌써 이제 3거래를 연속해서 테슬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끝난 테슬라 내용들을 보니까 한 2.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대장주였던 미국 시장의 대장주였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도 좀 조정권에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고점들이 전부 다 낮아지면서 약간의 어떤 급락의 가능성도 미국 시장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자체가 좀 장기 지속이 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리 선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 벌써 이제 뭐 한참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때 항상 현금의 비중을 높이자. 시장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분쟁 이외에도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이클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가 좀 롱텀으로 가기보다는 숏텀으로 가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항상 높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감안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또 화요일 날은 미국의 9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판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시장의 변동성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주말에 변동성이 생겼을 때 만약에 이제 어떤 큰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또 개파락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지금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며칠 한 2, 3일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한풀 꺾였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기운이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봉 상태로 우리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3주 정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그만큼의 우리가 탄력을 받지는 못했고 다음 주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조정을 3주 동안 조정받고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스라엘 분쟁 자체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혼조세긴 하지만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했다는 거는 전반적인 시장은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 날 아마 하락하게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지난주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바닥이다, 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심리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한 긍정의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거가 우리가 대세가 아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다시 뭐 8만 전자 갈 것이다, 뭐 반도체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깊게 바라보지 않은 시장을 깊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섹터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권에 대비해야 되고 조정을 받았을 때 특히나 큰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면서 위아래를 여러분 포지션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 잠깐 이슈 위주로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추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재상 위원님께서 이제 드림 CIS를 언급을 해주신 덕분에 이 종목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아까 전에도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무증 권리락 효과도 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쭉 이어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 봅니까?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난주 이제 바로 이 시간대 이제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울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무증이 들어오는 날짜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우리가 이 현상을 갖기 때문에 아마 수익 내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내려오고는 있지만 지금 2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을 잡게 되면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7,000원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간에 보면은, 어제도 뭐 시장 영향이 있었겠지만 한 10% 이상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줄었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조금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횡보 구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이 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AI 의료에 관련된 내용들, AI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속도를 빨리 임상 결과를 빨리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횡보가 나오는지를 일단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하는지 좀 보면서 추가 방향성 점검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첼시스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11일경에 이제 진입이 되었고요. 이 종목은 9월 26일에도 한 차례 1890원 선 보여지기도 했는데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어제와 그저께 목금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간 만들었던 라인을 단 이 거래일 만에 올려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네.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 1,300원대와 1,600원대의 박스권을 돌파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9월 26일에 굉장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날 돌파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도 돌파 나오면서 이런 박스권을 탈피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지만 목요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고점 9월 26일날 고점은 돌파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첼시스가 하는 일은 뭐 자동차 부품 회사긴 하지만 뭐 대표적인 또 정치인 관련주기 때문에 뭐 정치인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 넥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넥바이오텍이 비료 전문 회사죠. 근데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가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도 보면은 커피 선물 가격이 3%나 오르고 대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선물 가격이 1% 이상 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아마 우리가 유가 관련된 종목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곡물 관련된 섹터들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것이고 지금 첼시스가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봐서는 바닥에서 올라왔던 그런 대량 물량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댐이 붕괴가 되면서 곡물가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 곡물들의 생산량들이 줄을 것이고
아마 이 곡물가가 생산량이 주는 거는 내년에 많이 줄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곡물가의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곡물이나 이런 식품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선물 가격도 많이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간밤에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음 주 흐름 예측해 보시는데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신규 공략주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최근에는 진짜 뭐 전쟁과 실적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종목을 본다 하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중앙에너비스. 가져나왔는데요. 예. 중앙에너비스 우리가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갑자기 종식되거나 아니면은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이렇게 단정하에 우리가 이런 유가 종목을 미리 인사이트 차원에서 미리 공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걸 갖다가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수할 때 당시에는 이미 예측의 영역으로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예측한 상태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급격한 유가 변동에 의해서 새벽에 끝난 WTI가 5.76% 상승하면서 87달러 69센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 날 유가가 93달러 68센트인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이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갭상승을 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끝난 이 유가는 훨씬 더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3월 달에 47,300원 대비해서 정확하게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실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은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입니다. 이 에너지 쪽, 특히 원유 쪽에 있어서 흐름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좀 이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열어주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겁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체크해 주실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 꼭 확인을 해 보시죠. 무방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제 스윙 매매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분석, 또 치킨과 커피, 많은 종합 선물 세트가 잠시 후 12시에 펼쳐진다고요? 네. 앵커님 며칠 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그래요? 모르셨군요. 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어떻게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이제 TV에서 봤는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네.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로 압축하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식을 갖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5개 이상, 10개 이상 막 이렇게 많은 종목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실패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종목이 압축돼야 되는데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천수답처럼 주가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선미를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우리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진선미를 압축하려면 뭐 이슈도 있겠고 수급도 있겠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인다면은 예를 들어서 20% 올라가는 종목을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50% 올라가는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진선미 압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법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진선미 압축하는 기술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주식시장에서 있어도 늘 진선미 압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코리아에 있어서 꼭 진을 거머쥐자고요.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셔서 바로 이재상 위원님의 무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길 머니왕 일부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